할수 자 상설 전시로 TV 정원과 TV 물고기를 보시고 계시는데요. TV 정원 안에는 살아있는 식물 In the sand full of lies and hypocrisy, let's take a sincere form. 모든 것들이 이 방 안에 꽉 차겠죠. 여러분들은 그냥 거기 계셔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를 제외한 이 공간 전체, 이 세상에 꽉 찼다고 생각해 두 번째 보세요. 방법은 사람이 시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 그 모습을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현재 아트앤 테크놀로지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문화기술대학원에서 토탈 익스피리언스 특히 경제적 가치는 국가의 접속해서 직접 공연을 관람하시게 되는데요. 보통 공연은 무대와 and integration. It interprets 물론 시각 디자이너의 작품이긴 합니다. 이거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오레곤 주립대학의 象徴するキャラクターとして日本だけでなく世界中で親しまれています。 90 frames per second. Worth to mention that With the also main topic air. So for this museum we made an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G 아티언스 2024에 오신 여러분들 진정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의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과학기술자 그리고 문화예술가가 왜 만나야 하는지 또 만나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시작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무대도 객석도 여러분 전부 이 무대를 중심으로 해서 다 앉아 계시는데요. VIP자들도 따로 없고 이런 큰 행사를 하면서 내빈 축사 또는 내빈 소개 이런 내용도 다 생략한 아주 캐주얼한 자리에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융합의 서곡 또 그리고 창조의 무대, 비전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셨습니다. 융합을 논하는 자리답게 오늘 모두들 다 격식을 다 내려놓으시고 대화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여기 6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6분의 패널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앞서 보신 창조의 무대 또 원강윤 교수님께서 아주 귀중한 기조강연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소감을 한 말씀 짧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학기술부에서 오신 국장님 간단하게 본인 소개와 함께 보신 소감 짧게 말씀.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기술부에서 미래인재 정책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홍순정 국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과기부에서 과학문화 확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초대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과학하고 예술이 융합되면 어떤 모습일까 항상 되게 좀 궁금했었는데 오늘 원강윤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오늘 강연도 이런 식으로 좀
현장에서 융합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오신 신은향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신은향입니다. 제가 오늘 원광년 교수님 아까 강의 끝날 무렵에 왔는데요. 제가 원광년 교수님을 뵌 게 2003년, 4년입니다. 그때 제가 문화산업대학원 대학 시티 로드맵 만든다고 열심히 뛰어다닐 때 많은 자문을 해주셨었습니다. 그게 벌써 20년도 더 지난 일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까 과학과 예술의 만남이 20년이 더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무대를 보면서 옛날에 꿈꿨던 것들이 구현되기도 하고 현실화된 것들을 보기도 했는데요. 또 한편 조금의 아쉬움을 하자면 아까 그 무용하셨던 분들, 그분들의 그런 앞에 그 무용했던 모션 캡처를 해서 화면에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되게 좋지만 그 무용수의 근육의 움직임, 얼굴 표정, 눈빛을 우리가 좀 더 교감할 수 있었으면 좋았었겠다. 그게 앞으로 우리가 더 얘기해야 할 과학과 예술의 만남으로 더 확대되면서 구현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융합의 서곡에서 아주 아름다운 선율로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해 주신 오하이오에서 오신 우리 차인홍 교수님, 바이올리니스트 말씀 좀 듣겠습니다. 예, 저는 오하이오 데이튼시에 있는 그 라이트 주립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행사하고 또 다른 일정 때문에 어제 그저께 밤에 대전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그 라이트 주립대학의 그 라이트 이름은 WRIGHT, 그래서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의 출생지가 제가 가르치고 있는 대학의 그 고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미 과학의 어떤 그 선구자 역할을 했던 그런 라이트 형제를 기리는 그런 대학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하여튼 오늘 이렇게 참 귀한 이런 행사에 이런 모임에 제가 첫 번째 연주를 또 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에게 또 과학과 예술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어떤 분야를 또 상상할 수 있게 되고 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저에게 어떤 감동스러운 오늘 순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기술대학원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의 이성희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옆 동네 카이스트에서 문화기술대학원 학과장을 맡고 있는 이성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아트 앤 사이언스에 가장 적합한 학과가 우리 카이스트에서는 이제 문화기술대학원이고, 그래서 제가 영광스럽게도 초청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고요. 많은 분들이 참석하신 걸 보니까 이런 아트와 사이언스의 융합이 이제 과학과 예술가뿐만 아니라 이 대중들에게도 점점 포구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 즐거운 행사가 되길 바라고 저도 즐겁게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두에 처음 시작할 때 백남준 아트센터에 대해서 소상히 소개를 해주셨는데 박남희 관장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굉장히 긴장된 상태로 시작을 했는데 저는 공연과 그리고 말씀 들으면서 저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미래에 대해서 사유하라고 하셨던 백남 선생님 말씀이 다시 생각이 되면서 과학과 예술의 만남이라고 하는 영역이 그냥 분야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리고 일상과 문화에 깊이 개입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무엇보다도 무대와 말씀이 어떤 분야별 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영역들의 경계 없음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 경계 없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내용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되고 그동안 가려 있었던 서로의 칸막이들을 이제 걷어야 되는 그 시발이 이 무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원 교수님께서도 짧게. 저는 그냥 뭐 느낌표 3개. 예. 예. 하나는 저희 그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을 설립할 때 큰 도움 주신 신은영 정책관님, 제 느낌표와 이모티콘 하트 하나를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정말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는 말을 한 번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계속 저한테는 빚으로 남아 있었고요. 이 자리에 오셔서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또 하트 하나는 차인홍 선생님. 제가 항상 차 선생님 연주는 제가 관객으로 그냥 저는 차 선생님을 무대 위에서만 이렇게 올려다 봤는데 이렇게 같은 맘먹는 자리에 이렇게 와서 정말 기쁘고요. 또 전체적으로 또 느낌표 하나는 이런 행사를 정말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규모도 크고 또 굉장히 멋있는 행사 같아요. 준비해 주신 또 여러 주최자 또 김명석 교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행사 주제는 그 아티언스이죠. 아티언스라고 하는 말은 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아트와 사이언스의 합성어라고 되어 있죠.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곳이 대덕 연구개발특구,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장해왔던 대전의 과학도시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과학과 예술이 융합해서 새로운 예술적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상징한다 하는 그런 키워드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 있으셨지만 오늘 주제 강연을 맡아주셨던 원광현 박사님께서 10년 전에 이 아티언스라고 하는 것을 창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전 문화재단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아티언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과학과 예술, 이 위대한 만남은 꼭 이루어져야 할까요? 혹시 이런 만남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그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생각과 함께 우리 이성 교수님께 한번 먼저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네, 사실 과학과 예술의 만남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필연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과학기술의 진보는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계속 발달해 왔다라고 모든 분들께서 아마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매슬로우 욕구 5단계 다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 가장 기본을 보시면 인간은 이 생존과 안전의 욕구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 생존과 안전의 욕구는 여태까지 보건과학과 또 기초과학들이 생존과 안전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발달을 해왔고요. 또 인간이 생존과 안전의 욕구가 만족이 되면 그 이상에는 이 사회적 욕구와 이 존경의 욕구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적 욕구와 존경의 욕구는 저는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 이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왔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는 이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만 사회적 관계를 형성했다면 지금은 온라인에서 SNS를 통해서 또 많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또 본인의 어떤 존경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이런 현상들이 있고요.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만족되고 나면 그 위에는 최상위의 욕구로서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 자아 실현의 욕구는 사실 문화, 예술과 관련이 깊습니다. 모든 것이 만족이 된 이후에는 이제 자아 실현의 욕구를 위해서 살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음악, 예술과 미술이고 과학기술이 그것에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왔다. 사실 아까 손미양 국장님께서 우리 아까 이제 무용수들 연주 나오는 걸 약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곳에서 잠깐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공연은 이제 저희 카이스트 시티 대학원 졸업생들과 또 재학생들이 이제 전문 무용술들과 함께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만들어낸 공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사용된 기술은 여러분들 이제 라이다라고 그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 올라가는 센서가 있는데요. 그 센서를 이용을 해서
무용수들의 모션을 실시간으로 캡처를 하고 그 캡처된 모션을 그대로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라 또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을 해서 그 무용수들이 하지 않았던 모션까지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술을 이용을 해서 또 문화 예술의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시도였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비단 모션뿐만 아니라 표정과 이런 생동감 있는 이런 느낌까지도 전달하는 것이 앞으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아까 처음에 봤던 그 무대가 다시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엔 과학기술부에서 오신 홍순정 국장님 어떠실까요, 혹시? 네, 저도 이성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과학기술하고 예술은 만나면 좀 필연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역사적 측면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원광현 교수님께서 아까 그 강의를 잘 해주셨지만 우리 그 인류사에서 가장 크게 진보했던 시기가 이제 르네상스인데, 르네상스는 비단 제가 봤을 때 어떤 문화예술적 측면에서 발전한 것도 있지만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가장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마 많은 예술가들이 과학기술적 지식도 함께 융합해 가면서 그렇게 인류의 발전과 인류의 성장과 또 뭐 이런 것들을 이끌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20세기 우리가 문화산업이 이렇게 커지게 된 것도 사실 과학기술적인 지원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영상기술이라든지 디지털 기술, 방송기술 뭐 이런 것들이 소수에게만 향유됐던 문화산업을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는 어떤 기폭제가 돼서 무슨 우리가 지금 뭐 영상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모든 산업들이 과학기술과 결합돼서 지금 나타났다는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과학기술 측면에서도 저는 예술가들이 도움을 많이 주면, 제가 이제 광문화를 담당하고 있는데 광문화 학사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과학적 지식은 글로 읽으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좋은 어떤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지면 대중한테도 과학기술을 널리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BBC에서 그 제작한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었는데요. 제목이 이제 How was the Earth made? 뭐 이렇게 하고 지구 46년 역사를 다룬 다큐멘터리인데 거기에 어떤 시각적인 아마 예술가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 결합하면 굉장한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반드시 융합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체부에서도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 신은양 국장님 어떠신지요? 네, 저도 뭐 과학과 기술을 만나는 필연일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속에, 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술과 과학의 만남이 이제 필연이라고 했을 때 서로 어떤 작용들을 할 수 있을까? 먼저 생각을 해보면 예술의 입장에서 예술은 과학의 미래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블레이드 러너인데 거기에 사이보그와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사이보그와 인간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예술이 던져내면서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그런 문제나 그리고 해결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것이 예술이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 과학기술은 예술을 위해서라기보다 예술의 새로운 창조성을 더 넓혀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백남준 선생님의 비디오 아트는 비디오 기술에 힘입은 바 크고, 지금 저희가 뭐 사진은 대부분 이제 저희가 미술관에서 사진 작가 전시를 하는데 사진이라는 기술이 하나의 예술 영역에 들어온 지 오래되었고, 비디오 아트나 미디어 아트 이런 것들이 또한 새로운 예술적 상상력을 자극하고 예술의 새로운 장르를 열어나가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는 필연적이고 또한 저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과학과 예술의 융합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선택이 아니고 필연적이고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해주셨고 분명히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그러나 과학과 예술 분명히 또 다른 고유의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누가 더 먼저 서로의 문을 두드렸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과학기술이 예술의 상상력을 깨우는 역할을 더 많이 했을까요? 또 아니면 예술적 상상력이 과학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자극을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혹시 차인홍 교수님 말씀 주실까요? 네, 우리가 잘 아는 20세기 최고의 과학자 아인슈타인 그분께서 음악을 무척 사랑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분의 피아노와 특별히 바이올린 연주 실력은 거의 전문가 수준 정도일 정도로 뛰어났다고 하고 당대에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던 당대 유명 피아니스트들과 함께 연주를 즐기곤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그 아인슈타인이 연구에 얼마나 어려운 그 연구를 하면서 고심을 하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 연구에 몰두하다가 어떤 문제에 막히면은 그 돌파구를 늘 음악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음악을 듣거나 본인이 연주하면서 그 실마리를 풀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데 또 조금은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연주한 바이올린 현악기도 거의 한 400년 전에 만들어진 악기들이 오늘날 정말 세계 최고의 소리를 내는 악기들이고 수백만 불씩 줘야만 악기를 살 수 있거든요. 자그마한 나무로 만들어진 하나가. 그런데 그것이 400년 전에 그 장인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치수, 모양, 두께, 크기, 또 어떤 화학적인 칠, 이 모든 것이 오늘날의 현대 과학보다 더 완벽하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래서 그거는 무슨 연주 퍼폼의 분야는 아니지만은 이미 그렇게 완벽한 악기 자체도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래서 아무튼 저는 과학의 전문의는 아니고 이해가 부족합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과학 기술과 예술의 융합이 어디까지 우리에게 결과를 보여줄지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를 하고 그 모든 작업들과 결과는 아마 과연 상상을 초월하는 굉장히 혁신적인 작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과학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이야기한 이유는 이번 행사의 키워드 바로 테크아트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테크아트는 단순히 과학기술이 예술을 돕는 차원을 넘어서 두 영역의 경계를 허물고 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융합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세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테크아트가 대중적으로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더 첨단 기술적이어야 한다. 아니면은 예술과 감성과 공감이 더 담아져야 한다. 어느 쪽일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 공감 볼을 한번 눌러주시죠. 박남희 관장께 먼저 그 내용 말씀을 좀 질문을 드려볼까요? 네, 제가 이제 질문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왜냐하면 무엇이 먼저 다가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에게 이 예술과 기술 또는 기술과 예술의 결합 형태의 예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다가갈까? 그건 사실은 저희가 백남준 예술에서 한번 그 사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백남준 선생님이 1984년에 이제 굿모닝 미스 오웨를 했을 때 텔레비전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인공위성을 이용한 텔레비전 매체를 통해서 전 세계가 만나려고 했을 때 백남 선생의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생겼는지
이 공통의 예술을 통해서 만나게 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모든 예술이 어떤 예술가가 또는 과학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그 해결의 방법들이 이제 찾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굿모닝 미스 오일도 그랬고, 그리고 사실 글로벌 그루브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제 비디오 아트 작품이 있는데요. 그 장면을 보면 부채춤도 들어가 있고 탭 댄스도 들어가 있고 첼리스트 샬롬 무어맨의 첼로 연주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을 섞었습니다. 테크 아트라고 하는 또는 뭐 아트 앤 텍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그 영역들을 서로 연결하면서 대중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접근하고 무엇을 만들지에 따라서 그 다가가는 방식, 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백남준 선생님이 이제 그런 길을 보여줘서 한 번쯤 상기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테크 아트가 미적인 즐거움을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 해결 도구로 사용했던 경험담을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2000년에 그 뉴 밀레니엄이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저희 연구실에서 미래의 로봇 디자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로봇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공학자들의 연구 대상의 전유물이었는데 그때 저희 연구실에서는 인문학 그리고 예술 그리고 디자인 그리고 철학가 이런 사람들과 결합해서 새로운 감성 로봇을 제안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그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실버 케어 로봇이라든가 어린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키드 케어 로봇 이런 것들을 제안해서 사회적인 새로운 이슈를 만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최근에 또 기계공학과에서는 빅뱅의 멤버인 그 G 드래곤 권지용 씨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왜 어째서 G 드래곤이 카이스트 교수로 됐을까? 그 얘기에 대한 의문이 여러 방면이 있을 텐데 그 내용은 바로 최신 과학 기술의 힘을 이러한 새로운 K-컬처에 입혀서 또 세계화에 기여해 보겠다는 새로운 시도이고 실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대전시 홍보대사인 세계적인 플루티스트 최나경 씨는 지난해 AI 인공지능이 반주해주는 피아노에 맞춰서 플룻 공연을 한 것도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예술과 협업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끈기,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원관진 교수님께 잠깐 말씀을 묻겠습니다. 이 지금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실까요? 길게 할까요? 짧게 할까요? 적당히 해주시죠. 짧게는 저는 관장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네. 여기 짧은 거고요. 또 구구절절 또 얘기하자면 그냥 그래도 짧게 하겠습니다. 네.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지금 테크 아트라고 하신 거는 테크놀로지에 기반한 아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한다면 뭐 아트가 항상 테크놀로지 기반이었죠. 역사적으로 볼 때 아닌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유화부터 시작해서 또 선형 원근법 또 뭐 등등 해서 아닌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공연 예술 쪽은 굉장히 테크놀로지 기반이 되는데 다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태여 테크놀로지 아트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테크놀로지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전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지금의 테크놀로지 아트도 언젠가 미래 살아남는 테크놀로지 아트는 아마 테크놀로지라는 단어를 안 쓰겠죠. 결국은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창작자가 테크놀로지를 100% 다 이해하는 정도를 넘어서 100%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완벽하게 테크놀로지를 도구로 사용하든 아니면 미디어로 사용하든 아니면 협업자로 사용하든 뭐든 완벽하게 제어하고 공존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가, 자기의 그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가가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테크 아트라고 하는 말이 지금 계속 회자되고 있는데, 이 테크 아트의 가치를 산업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테크 아트는 아직까지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측 불가할 수 있는 불가한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기존의 산업에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더하는 업그레이드 버전일 수 있을까? 아니면 아예 새로운 판을 짜는 게임의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다면 네 번째 질문을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테크 아트는 산업에서 기존의 틀을 혁신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산업의 영역을 만들어내는데 더 초점이 맞춰질 수 있을까요? 기존 산업을 새롭게 변모시킨다, 아니면 다른 영역의 새로운 산업을 개척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혹시 이성희 교수님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원광희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술은 사실 그 기반에는 기술이 없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진 기술이 발명이 되면서 그 전에는 이제 회화가 보이는 것을 그대로 묘사했던 것에서 넘어서 뭐 인상주의라든지 추상주의를 촉발한 계기가 됐었던 것도 있고요. 뭐 피상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뭐 바이오 아트라든지, 또는 뭐 3D 프린팅 기술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또 조형 예술 쪽에서 또 혁신이 일어난다든지, 뭐 다양하게 접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산업적 측면에서 제가 좀 더 요즘 느끼고 앞으로도 약간 예측하는 것은 이제 예술 창작이 점점 더 기술의 도움을 받으면서 대규모 자본 없이도 예술 창작이 가능해지고 있다. 라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전에는 극장에서만 사람들이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었다면은 지금은 매우 많은 분들이 넷플릭스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많은 문화 콘텐츠를 즐기고 계시는데요. 이런 창조 어떤 AI 기술이 접목되면은 보다 많은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생기고, 이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현재는 그냥 비디오를 레코딩해서 보여주는 이런 단계에 머무르고 있지만, 앞으로는 개개인이 영화 감독이 되어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감히 예측을 해보자면은 한 5년이나 10년에는 유튜브 같은 곳에서 개인이 만든 영화들이 많이 공개가 되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기술과 예술가가 협력을 함으로써 예술의 저변이 훨씬 더 넓어지고 풍부해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보여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이어서 우리 박남희 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성희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거가 굉장히 지금 이어서 말씀드리기 좋은 것 같은데요. 백남준 선생님이 1973년에 1인 미디어 시대를 열다. 언젠가 우리는 모두가 각자의 채널을 가질 수 있다. 정말 그 시대가 왔고, 그걸 작품으로 보여주셨고 예언을 했는데, 지금 시대의 산업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걸 보면 예술이 상상했었고 과학기술이 그
산업의 기반이 돼서 지금 시대를 이끌어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남 선생님이 한 5가지 정도의 기술을 예언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는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의 탄생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디오 아트의 탄생이었고, 세 번째는 기후 위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예견이 있었고, 네 번째는 이 미디어가 글로벌한 성격을 갖는다라고 하는 글로벌 미디어였고요. 다섯 번째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이 5가지 중에 저희가 지금 예술과 그리고 과학적으로 그리고 산업적으로 다 연결돼서 우리 삶에 깊숙이 개입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예술가의 상상력과 과학적 실현이라고 하는 부분이 산업 사회의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고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순정 국장님, 혹시 과기부에서도 이 산업적 가치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겠어요? 예, 뭐 원광은 교수님, 뭐 이성희 교수님, 그다음에 박나영 관장님께서 그 기술과 그 융합된 그 우리 그 문화 산업이 어떻게 혁신되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거기에 조금 더 덧붙이자면, 제가 사실은 기술적인 거는 잘 모르지만 이제 제가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요새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그 오감을 그 통신 기술을 통해서 다 전송하는 기술에 대해서 뭐 이런 연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지금 모든 그 문화 산업이 시청각 중심인데 거기에다 촉각, 뭐 미각, 후각 이런 것들이 결합된 이런 그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 훨씬 더 그 문화 산업이나 예술 산업 영역에서 훨씬 더 풍성하고 풍부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 기존 산업 틀도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주 앞으로 이 디지털 기술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이 문화 예술 산업 영역이 아주 무궁무진하게, 아니면 타 산업 영역으로 크게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문체부의 신 국장님께서도 한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 질문을 봤을 때 당연히 기존의 틀을 깨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사진 기술의 발전이 기존의 회화의 틀을 깨서 추상 미술로 가게 하고 개념 미술로 가게 하는 촉발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또 자세히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니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의 기능뿐만 아니라 이게 그 혁신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산업적 영역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기술이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구현 가능하게 할 수 있지만, 사실 아까 했던 공연들도 다 마찬가지고, 아까 여러 시도를 카이스트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시도들을 새로운 기술이 들어간 그런 작품을 만들 때 5분, 10분짜리 작품을 만들 수 있는데, 실제로 공연을 올릴 때 뭐 1시간, 2시간 끌고 나가는 힘은 결국 스토리의 힘이고 예술의 힘이거든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그 공연을 보러 올 거고, 그 공연에 늘 소비를 하고, 그 소비가 다시 산업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산업적 틀에 대한 고민이 되게 필요하다. 일회성의 기술적 접목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 소비, 돈을 내어서 소비하겠다는 욕구까지 끌어내기 위한 산업적 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테크아트라는 이런 멋진 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이 한 가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놀라운 융합의 주도권을 누가 줄 수 있을 것인가? 창작자가 주도권을 준다면 더 감각적이고 예술적인 방향으로 나갈 것이고, 과학기술자가 주도권을 준다면 더 혁신적이고 강력한 도구로 진화해 나갈 가능성이 크죠. 그렇다면 5번째 질문을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테크아트의 주도권은 창작자가 아니라 과학기술자가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렇다. 테크아트는 기술로 움직이니까 기술자다. 아니다. 결국 창작자의 감성이
테크 아트를 주도해 나갈 것이다. 이번 질문이 조금 애매모호할 수도 있는데 혹시 차인홍 교수님 생각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주십니까? 근데 어려운 질문 같지 않습니다. 그 테크 아트의 뭐 기술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술과 창작자 또 뭐 공연자 두 분야가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야가 서로 주도권을 갖고 함께 했을 때 그 결과가 최상의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테크 아트와 예술의 결합 두 분야가 주도했을 때 결국 창작의 가능성은 물론 또 공연 예술의 어떤 그 최고 또 다양성 또 관객과의 소통이나 이런 변화 이런 것들의 최고를 이 두 분야가 주도권을 같이 갖고 함께 갈 때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학자이시면서 지금 현재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에서 문화기술 분야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가고 계시는 이성희 교수님도 아마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실까요? 네, 보통 이제 기술자 예술가를 좀 나눠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향은 점점 더 심화되고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이유가 사실 뭐 기술은 예전부터 어려운 것이다, 뭐 전문가만 해야 되는 것이다. 이제 향유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랬었는데 예술도 이제는 배우지 않고서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이제 보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또 예술이고 그 밑에 기술이 깔려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예술과 기술을 잇는 테크니컬 아티스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테크니컬 아티스트는 예술적 이해와 함께 또 기술적 소양이 있는 그런 직군을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이제 헐리우드에서는 그런 테크니컬 아티스트들이 예술가들이 원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또 새로운 기술이 생겼을 때 그것을 예술가들이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전달하는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테크니컬 아티스트들이 한국에도 많이 육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그 테크 아트의 미래의 가능성 그리고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잠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테크 아트가 과학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혁신의 중심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예술이 만나는 이 장르는 단순히 창작과 산업을 넘어서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의 사회를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테크 아트가 진정한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민간의 창의적인 도전이 더 중요할까요? 테크 아트의 미래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묻겠습니다. 혹시 이성희 교수님 답변? 네, 사실 두 주체 다 당연히 중요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정부에서는 틀을 잡아주고 또 지원을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중요한 것 같은데 문화기술 이제 R&D 측면에서는 저는 현재는 어떻게 보면 약간 기술 중심의 지원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술 지원이 또 어떠한 예술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R&D가 과학자와 예술가가 같이 협업을 하는 구조로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외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현재 R&D는 물론 RFP를 받아서 올라가서 내려오기는 하지만 여전히 조금은 하향식인 탑다운인 경향이 있는데 이런 탑다운의 경향이 어떤 발랄한 새로운 예술의 가능성을 자칫하면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부분은 상향적인 어떤 과제 발굴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 측을 대변해서 우리 문체부의 신은양 국장님, K-테크 아트 발전을 위해서 문체부의 의견을 한번 청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민간과 정부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술과 기술 융합에서 키를 잡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건 민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의 혁신과 도전 정신이 이 모든 걸 만들어 내가는 출발점이자 귀결점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속에서 정부가 하는 일은 인프라적인 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1인 미디어 시대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1인 미디어 시대에 저희 누구나가 다 예술가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되려면 저희가 다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문장을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AI를 활용해서 하려면 AI를 학습하기 위한 대규모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는 작업들인 거고요. 대단한 엄청난 DB 구축이 필요한데 사실 민간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저희가 자율주행차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자율주행차 생각하면 문체부와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이게 구현이 되려고 하면 인간의 언어를 다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스탑, 멈춰, 악, 이 모든 것들이 위기 상황에 자동차를 멈춰야 되는 언어라는 부분을 자동차가 학습을 해야 하고 그를 위한 언어 데이터도 많이 필요한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거대한 인프라를 갖추는 건 사실 민간에 맡겨놓을 경우 저희도 구글처럼 MS처럼 거대한 글로벌 기업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한 저희 나라의 사정 하에서는 그리고 한국어나 한국 예술이 전 세계 시장에서 보면 좀 마이너인 예술의 상황에서 저희의 이런 예술을 AI 상에서도 이제 구현해내고 새로운 융합의 과정에 어떤 한국적인 요소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그에 대한 대규모 데이터 구축이나 학습을 위한 여러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홍순정 국장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문체부 국장님하고 좀 비슷한 생각인데요. 문화산업 영역은 또 과학기술 영역도 좀 비슷한데 창의성이 되게 중요한 영역입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이 창작자 중심의 아니면 과학기술자나 예술가 중심의 어떤 정책이 주도되는 정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부는 그거를 좀 보조하는 역할을 좀 하는 차원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해야 될 사실 역할은 과기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좀 보면 R&D 부분에서 사실은 R&D가 이런 예술 쪽하고 결합하는 것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촉진하고 협업하고 하게 할지 이런 것들이 정부가 좀 해줘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또 문화산업 중에 창작자 보호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제도화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새롭게 이렇게 조성되는 산업에는 기존 규제랑 잘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를 어떻게 풀어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정부가 주로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를 대표해서 두 국장님의 말씀에 과학과 예술 분야에서 아주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끝으로 원근 교수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아까 질문이 정부가 예, 더 중요하냐, 민간이 더 중요하냐였죠. 예. 네. 이건 마치 어린아이한테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하는 질문과 비슷한 것 같아요. 다만 우리 민간에 실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자기 일을 열심히 또 애정을 갖고 하죠. 따라서 이 자리에서는 정부에 대한 좀 바람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정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이미 1999년에 그 문화부에서 사실 그 정부에서 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차세대 성장 산업에서 5개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IT, BT, 그다음에 NT, NT for 나노, 그다음에 ET for 에너지, 그다음이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게 CT였어요. 정말 획기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로 돌아가면 문화 산업이라는 거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규제의 대상이지 지능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아주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K 콘텐츠에 기반한 문화 또 예술도 크게 성장하게 된 이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의 어떤 아젠다 세팅, 그다음에 그것을 실행해 주시는 건 정말 일선 예술가, 일선 사업가 또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해요. 다만 오늘 같은 자리 정말 좋은데 과기부 다 잘 아세요. 또 문화부 다 잘 아세요. 문제는 뭐냐? 이 두 부처에서 예산을 어디로 올리죠? 기획재정부로 올립니다. 거기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행사 내년도 하실 겁니까? 하실 거면은 두 부처뿐만이 아니고 기획재정부에 계신 분을 올려서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풍성한,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정부의 예산을 또 많이 요구하고 필요로 해야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미래의 대화를 통해서 과학과 예술이 융합이 단순히 아이디어가 아니고 현실적이고 강력한 변화의 동력임을 확인했습니다. 테크아트는 기술과 예술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문화이자 산업이고 우리 사회의 국가의 미래를 이끌 혁신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G 아티언스의 비전처럼 오늘 논의가 한국이 글로벌 테크아트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함께 이 자리에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테크아트가 지속 가능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혁신의 장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미래의 대화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